네.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9 주차 발표를 맡은 윤효은이라고 하고요. 음 일단 오늘 컨텐츠는 CNN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대표적으로 4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좀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틀리게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은 끝나고 질문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리뷰부터 하고 가면 르넷이라는 것은 1998 년에 처음으로 CNN이라는 개념을 알려준 그런 네트워크 모델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풀링 레이어를 2번 거친 다음에 뒤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알렉스 넷을 보실 건데요. 이 알렉스 넷은 처음으로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CNN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 우승을 했던 알고리즘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조가 컨볼루션 레이어는 5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풀링 레이어가 3개 있고, 마지막에 FC 레이어 3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르넷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하나의 차이점으로는 르넷은 이미지가 32 바이 32 그리고 채널은 1 개인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알렉스 넷에서는 조금 더 큰 227 바이 227 그리고 채널이 3 개인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차이점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파라미터를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알렉스 넷에서는 그 콤보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필터의 사이즈가 쪼끔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일단 11 바이 11 필터를 사용을 했고 스트라이드는 4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산을 해 보시면 인풋 이미지로 여기 사진에서는 224로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계산을 할 때는 227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227 바이 227 곱하기 3 이미지를 사용을 하면은 되게 떨리네요 발표하는 게. 그래서 어 여기에다가 11 곱하기 11 필터를 스트라이드를 4를 적용을 해서 필터 96개를 쓰게 되는데 이때 이전 강의에서 저희가 배웠던 게 아웃풋 사이즈는 인풋 사이즈 마이너스 필터 그리고 나누기 스트라이드 플러스 1을 하게 되기 때문에 227 빼기 필터 사이즈 11 그리고 나누기 스트라이드 4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 54 플러스 1이 돼서 가로 세로는 55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피처 맵에서 뎁스가 1인 그 피처 맵이 하나 나오니까 거기에 96개의 필터를 적용을 하면 뎁스가 96인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진에서 확인을 해 보면 이게 96이 아니라 48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GPU 용량이 부족해서 GPU를 2개로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55 바이 55 그리고 뎁스가 48인 2개의 피처 맵으로 나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라미터 개수를 다시 구해 보시면 파라미터는 나중에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값이기 때문에 가중치라서 이 11 바이 11 필터에 여기서 콤브 레이어 연산을 진행할 때는 뎁스는 같은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곱하기 3 그리고 96개의 필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약 35,000 개의 파라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풀링 레이어를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콤브 레이어로 나온 아웃풋에다가 3 바이 3 필터를 이용해서 스트라이드 2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55 빼기 3 나누기 2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아웃풋 사이즈는 27 바이 27에 이 뎁스는 풀링 레이어의 특성상 변하지 않아서 96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근데 파라미터의 개수를 구해 보면 0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풀링의 특성상 어떤 연산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필터 안에서 예를 들어 맥스 풀링을 한다고 치면은 가장 큰 값을 그냥 뺏어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되는 파라미터는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레이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로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은 5개의 콤브 레이어랑 3개의 풀링 레이어 연산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FC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지 넷 데이터는 클래스가 1000개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노드를 1000개로 나눠서 각 클래스에 대한 분류 스코어를 구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GPU가 아까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콤브레이어 1번, 2번, 4번, 5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GPU가 나눠져 있어서 자기 해당 GPU 안에 있는 피처맵만 학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콤브레이어에서 피처맵을 학습하게 되면은 이 위쪽 한쪽 GPU에서는 색깔이랑 관련이 없는 특징만 뽑아내서 이런 피처맵이 나오게 되고, 또 아래쪽 GPU에서는 색깔이랑 관련 있는 정보만 학습을 해서 이런 식으로 피처 맵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특이했던 거는 콤브 레이어 3번이랑 마지막에 FC 레이어들은 이 GPU 간의 통신을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서 이전 레이어에서 온 피처들을 한번 섞어준 다음에 모든 피처 맵을 참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스 넷의 특징을 나머지 특징들을 보시면 그 콤브 레이어에서 콤브 연산을 거친 다음에는 활성 함수로 비선형성을 더해주게 되는데, 그때는 렐로 함수를 사용했고, 중간중간에 원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도 있었지만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버피팅을 개선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데이터 양을 늘려주기 위해서 전처리를 거치게 됐는데, 원래 이미지가 256 곱하기 256 사이즈면은 걔를 랜덤으로 잘라줘서 227 바이 227 인풋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또 RGB 채널 색도 변화를 줘서 오버피팅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률은 발리데이션 어큐레시가 올라가지 않는 시점부터 줄였고, 또 웨이트 디케이는 L2 레귤러리제이션 방법을 사용했고, 그 외에도 배치를 적용을 했고, 정사각법으로는 SGD 모멘텀, 그리고 여러 가지 분류기를 결합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앙상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우승한 알렉스넷 다음 해에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만 바꿔서 나온 GF넷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만 바꿔서 나왔는데도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4년에는 있는 구글넷과 BGG넷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VGG넷인데요. 일단 VGG넷은 그 굉장히 구조가 간단하고 단일 네트워크만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재도 1등이었던 구글넷보다 자주 쓰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설계될 때는 원래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가장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알렉스 넷보다 일단 레이어가 깊어졌고요. 거의 2배로 깊어졌고, 그리고 필터는 더 작아졌습니다. 알렉스 넷은 11 바이 11, 5 바이 5, 그리고 3 바이 3 이렇게 다양한 필터를 사용했는데, BGG 넷에서는 3 바이 3 필터만을 여러 번 더 많이 쌓았는데요. 이렇게 더 깊게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성능이 좋아져서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5 바이 5 필터를 하나 쌓는 경우랑 3 바이 3 필터를 2번 쌓는 경우의 차이를 보시면, 이 5 바이 5 필터로 합성곱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나온 이 피처 맵에서 이 한 칸은 이 전에 들어온 인풋 피처 맵에 5 곱하기 5에 해당하는 이 수용 영역에 해당하는 특징들을 담고 있는 칸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3 바이 3으로 더 작은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여기서 한번 그 콤브 연산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두 번째 피처 맵의 한 칸에서는 이 전의 피처 맵에서 3 곱하기 3에 해당하는 5 바이 5보다는 조금 더 작은 영역을 바라보게 되니까 여기에서 3 바이 3 연산을 한 번 더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피처 맵의 한 칸은 두 번째 피처 맵의 3 곱하기 3칸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1로 적용을 했다고 치면은 이 두 번째 피처 맵은 첫 번째 피처 맵에서 5 곱하기 5칸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x3 콤브 레이어를 2번 거치게 되면은 이 세 번째 피처 맵의 한 칸은 첫 번째 인풋에 결과적으로 5 곱하기 5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파라미터 수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직접 구해 보시면 일단 그 스페셜 디멘션이,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는 5 곱하기 5가 되고, 그리고 그 필터는 인풋 피처 맵의 뎁스랑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채널 수 C라고 했을 때 곱하기 C를 곱하게 되고,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의 그 뎁스를 똑같이 유지시켜 준다고 했을 때 필터는 C의 그 뎁스랑 같은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곱하기 C를 해주면 25 곱하기 C 제곱 개가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3x3 필터를 2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3 곱하기 3에 뎁스 C 곱하기 필터 개수 C 거기다가 2개를 해도 18C 제곱이 나와서 파라미터 수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층을 늘리면서 그 활성 함수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비선형성을 더 더해줘서 모델의 최종적인 성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VGG넷의 종합적인 특징을 보면은 일단 장점부터 보시면 그 FC 레이어가 되게 일반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을 갖다 넣어도 이게 분류를 되게 잘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또 필터를 하나만 사용을 해서 구조가 되게 간단해서 좋다고 해요. 그리고 방금 했던 것처럼 학습할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그 콤브 연산을 시행할 때 학습할 파라미터 수가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계점으로는 이게 초반에 메모리 용량이 되게 커진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정방향 전파만 계산을 해 보더라도 사진 하나를 분류하는데 96 메가바이트나 써서 그게 되게 무거운 연산이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앞쪽에 콤브 레이어를 진행할 때는 파라미터 수가 적게 나오지만 뒤에 이 FC 레이어가 달려 있어서 거기서 파라미터 수가 거의 1억 개 이상 급증을 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레이어의 파라미터 수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구글넷을 보실 건데요. 구글넷은 2014년에 우승을 했던 모델이었고, 아까 VGG넷은 레이어가 16층 또는 19층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22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셉션 모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파라미터 수를 엄청 늘렸던 FC 레이어를 없애버려서 알렉스넷이 파라미터가 600만 개였는데 얘는 500만 개로 그것도 훨씬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셉션 모듈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여러 종류의 필터를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인풋 하나에다가 여러 종류의 필터를 적용을 해서 나온 여러 피처 맵들을 뎁스 방향으로 쌓아가지고 아웃풋 하나의 피처 맵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장점이 원래는 하나의 레이어를 지낼 때 그 필터를 하나만 적용을 할 수 있는 데에 반해서 여기에서는 한 층을 건너가면서 여러 종류의 필터를 사용하면서 더 다양하게 특징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셉션 모듈을 지나면 아웃풋 사이즈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만약에 28 곱하기 28 곱하기 256에 사진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1 곱하기 1 콤브 레이어를 그 필터 128개로 지난다고 했을 때는 28 곱하기 28에 그 뎁스는 필터 개수로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3x3 콤보 레이어를 진행하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뭐 인풋 레이어에 인풋 28 빼기 그 필터 개수 3 나누기 뭐 스트라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은 사이즈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 스페셜 디멘션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생략돼 있지만 인풋 사이즈가 유지되도록 스트라이드랑 패딩이 알아서 잘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 디멘션은 유지가 되고
필터 개수에 따라서 뎁스만 변하게 되고요. 이 5x5 콤브 레이어도 뎁스만 96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풀링 레이어에서는 또 그 스페셜 디멘션 똑같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풀링 레이어의 특성상 뎁스는 그대로 인풋의 것을 가져와서 256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애들이 스페셜 디멘션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뎁스 방향으로 서로 더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뎁스를 다 더해서 28 곱하기 28 곱하기 672의 사이즈를 갖는 피처 맵이 출력되게 됩니다. 근데 이랬을 때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연산량이 되게 컸다는 거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풀링 레이어가 항상 껴있기 때문에 이 풀링 레이어는 뎁스를 줄일 수 없어서 인셉션 모드를 지나면 항상 인풋보다 아웃풋이 뎁스가 더 커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틀넥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계산량은 줄이고 뎁스는 줄이기 위해서 이 보틀넥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을 하면 이 필터 개수에 따라서 스페셜 디멘션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필터 개수에 따라서 뎁스만 느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한 모습을 보시면 일단 이 콤브 레이어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인풋 사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콤브 레이어 이전에 이렇게 1x1 콤보 레이어를 그 보틀넥을 추가를 해주고, 필터 사이즈를 보시면은 뎁스를 굉장히 줄여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풀링 레이어의 경우에는 이미 풀링 레이어를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이 깊은 뎁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보틀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연산도 훨씬 줄어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는 이게 아웃풋이 뎁스가 670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480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시면 처음에는 스텝 네트워크라고 해서 콘볼루션 레이어에 풀링 레이어, 그리고 콘볼루션 레이어 2번, 다시 풀링 레이어 1번 이렇게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셉션 모듈을 쌓은 다음에 마지막에 클래시파이 하는 레이어를 추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가운데 이 억실러리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 레이어란 거를 도입을 해서 이 네트워크가 하도 깊다 보니까 마지막에서만 로스랑 그라디언트를 구하게 되면은 이게 중간에 그라디언트가 소실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정류장처럼 만들어줘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라디언트랑 로스를 중간중간에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뭐 역전파를 하거나 그럴 때 여기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그 소실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달려 있었던 이 클래시파이어 레이어를 보시면은 구글넷은 FC 레이어를 줄여서 파라미터를 확 줄인 대신에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이라는 레이어를 사용을 했는데, 원래 FC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소프트 맥스 함수를 거치기 위해서는 1차원 벡터를 이렇게 쫙 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FC 방법에서는 이 피처 맵을 1차원 벡터를 쫙 편 다음에 여기서 또 활성 함수를 한번 거치면서 파라미터 수가 확 늘어나게 되는데,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게 되면은 뎁스 방향으로 쌓인 각 피처 맵을 서로 각각의 피처 맵마다 평균을 내 가지고 1차원 벡터를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미 구글넷은 굉장히 많은 레이어를 거치면서 피처 맵을 효과적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굳이 FC를 안 하고 이렇게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만 사용을 해도 분류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네트워크는 레즈넷인데요. 레즈넷은 레지듀얼 네트워크로 이게 레이어가 깊어질 때 생기는 그라디언트 소실 문제를 이 레지듀얼 블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 데서 착안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층이 152층이나 돼서 엄청 깊어졌는데 기본 구조는 조금 전에 했던 VGG 네트워크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2015년에 그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거의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즈넷은
세 개념을 보시면 되게 어려웠는데요. 처음에 공부할 때. 어 이게 VGG 네트워크도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특징을 풍부하게 추출을 할 수가 있지만 무작정으로 층을 너무 깊게 쌓으면은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 봤더니 이 20 층이랑 56 층을 쌓아서 비교를 해 봤더니 56층 더 깊은 레이어가 트레이닝 에러도 더 높았고 테스트 에러도 높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테스트 에러만 높고 트레이닝 에러는 낮았다면은 이게 어 '오버피팅 때문에 그랬겠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이 경우에는 트레이닝 에러조차도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델이 너무 복잡하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게 어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한 게 얕은 네트워크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추가로 쌓는 층은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이 나가게 하는 층을 추가로 쌓는다면은 적어도 얕은 네트워크만큼의 성능은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해 보자면은 만약에 20 층을 갖는 네트워크에다가 2 개의 층을 더 쌓는다고 할 거면 이전에 20 층 네트워크에서 나온 아웃풋 X에다가 2 개의 CNN 레이어를 더 쌓게 되면은 그 결과 이 HX는 결과적으로 22 층의 거대한 합성 곱으로 이루어진 그런 연산일 것이고 이거에 대한 학습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델은. 근데 이 레지듀얼 블럭이란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20 층의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온 이 X를 이 개념적인 레지듀얼 블럭 안을 지나 보낼 건데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X를 이 콤브 레이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뒤쪽으로 이렇게 슝 보내 주고 그리고 추가로 X가 이 콤브 레이어를 거치면서 추가로 어떤 값을 학습하게 되겠죠. 그 학습한 정보를 fx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에서는 fx랑 x를 더해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추가로 쌓는 층에 대해서는 아웃풋이 인풋이랑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fx 플러스 x가 x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추가로 학습하는 이 fx는 거의 0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 그러면 우리는 이 추가로 학습하는 fx만 학습을 하면은 더 쉽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좀 더 찾아보는데요. 어 틀린 설명일 수도 있지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20 층을 거치고 나와서 L 번째 층, L+1 번째 층, L+2 번째 층 이렇게 해서 두 번의 CNN 레이어를 더 쌓는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 XL이 들어와서 첫 번째로는 콤브 레이어에서 합성 곱을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은 W 곱하기 X 그리고 걔를 편의상 Z로 치환을 하면은 이 Z 이렇게 여기서 계산이 되고 걔가 렐로 함수를 거쳐서 그다음 X가 나오게 되는데 렐로 함수도 편의상 GX 이렇게 하면은 G에 WX가 들어간 이런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X는 그 W와 X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합성 함수일 것인데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웨이트 디케이가 이루어지면서 W가 만약에 0으로 소실되어 버리면은 이 안에는 W가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면은 그냥 X도 0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역전파를 할 때도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연산 때문에 기울기가 소실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먼저 보시면 이 X를 어디로 보내주냐 하면은 처음으로 들어온 X를 이 마지막에 X L+2 번째 층 X 직전에 이 렐로 함수를 거치기 직전으로 X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한번 천천히 계산을 해 보면 이 L+1 번째 층에서 X가 들어오면은 W랑 곱셈을 거쳐서
WL 플러스 2 곱하기 XL 플러스 1이 되고, 그리고 그 값을 ZL 플러스 2라고 치환을 했을 때 렐로 함수를 거치게 되면은 Z에 ZL 플러스 1 그리고 XL 플러스 1이 더한 값이 이 X 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른쪽에 이렇게 쓰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Z 값을 다시 이 W와 X의 곱수로 표현을 해보면 W 곱하기 X 플러스 처음에 이렇게 지름길로 슝 보내준 이 X 값이 뒤에 더해지게 되는데요. 레지듀얼 블럭이 아니었다면은 이 X 값이 없는 값이었겠죠.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층이 깊어지면서 이 W 값이 0으로 소실이 되면은 이 X 값이 없었다면은 이 전체 값은 그냥 0이 됐을 텐데, 이 X 값을 보내줌으로써 W가 소실이 돼도 XL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활성 함수를 렐로로 썼기 때문에 이 렐로 함수는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0보다 클 때는 y는 x인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그 결과값이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x 또한 전에 렐로 함수를 거친 결과값이기 때문에 얘도 항상 양수가 나오게 돼서 이쪽의 범위에 속하게 되니까 얘는 결국에 XL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레지듀얼 블록을 쌓을 때 인풋값과 아웃풋이 똑같은 레이어를 쌓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L 플러스 1이 처음에 들어온 XL이랑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이트가 디케이 되어도 이 X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역전파를 할 때도 이 X항 때문에 최소한 기울기가 1 이상은 살아남는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즈넷은 이렇게 그 3x3 콤브 레이어 2개를 가지고 있는 이 레지듀얼 블럭을 여러 개 쌓아서 층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여기서 보시면은 주기적으로 이 레지듀얼 블럭을 3개 쌓을 때마다 그 필터 수를 여기는 64개인데 3개마다 여기는 128개, 그리고 쭉쭉쭉 가서 뒤에는 512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필터 수는 2배로 늘려주고,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2로 적용을 해가지고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그 가로 세로의 스페셜 디멘션은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게 레이어를 거치면서 스페셜 디멘션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 레이어마다 연산의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필터 수를 2배로 늘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FC 레이어를 없애서 파라미터 수도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특징으로는 매 콤보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배치 이동을 사용했고, 가중치 초기화는 자비의 방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경사강법은 SGD 모멘텀 방법을 사용을 했고, 또 학습률은 0.1로 시작을 해서 발리데이션 에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때 10으로 나눠주면서 점점 이렇게 감소시켰고, 또 미니 배치랑 웨이트 디케이를 사용을 하면서 드롭아웃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간 비교를 해보면 2017년 기준 성능으로는 구글넷이랑 레즈넷을 합친 그 모델이 가장 어큐레시가 높았고, 그리고 여기 표에서 보시면 이 X축은 연산량이고 Y축은 테스트 어큐레시고, 그리고 그 원의 크기는 메모리 크기인데요. 일단 VGG는 어큐레시는 적당히 좋지만 연산량도 제일 많고 메모리가 굉장히 컸던 단점이 있었는데, 구글넷은 VGG랑 비교를 해서 성능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연산량도 확 낮추고 메모리도 확 낮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넷은 연산량은 굉장히 적긴 하지만 성능도 되게 낮고 메모리도 컸고요. 그리고 레즈넷이 성능도 제일 좋고 메모리도 적당히 크고 또 연산량도 적당히 중간인 그런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